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6월 중순 이란 중부 이스파한 외곽마을 인근의 핵시설이 아니라 민간 거주 지역에 폭격이 떨어졌다는 급박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폭격은 군사 목표가 아닌 농촌 마을의 주택과 시장이 직접 타격을 입으며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많은 민간인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현지 한국 NGO와 협력 중인 한국인 외과 의사 김수연 선생님과 간호사 이현주 선생님은 로컬 진료소에서 일반 진료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단체 채팅방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구도 선뜻 손을 들기 꺼려했습니다. 폭격 여파로 주변 정세가 불안했고 추가 폭발이나 잠불 가능성도 큰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고지어 이현주 선생님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수술 세트, 진통제, 항생제, 마취제, 간이 산소호흡기 및 드레싱 킷, 차량에 장비를 실은 후 이스파한 외곽의 폭격 지점이 의심되는 농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문소에서는 외국인 의료진이 맞느냐고 물었고 현지 NGO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러 갑니다. 도착한 현장은 아직 잔해가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서진 집 기둥에 걸터 앉아 다친 손을 싸매는 할머니, 겁에 질린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울며 떨고 있었습니다. 작게라도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이 시급한 명백한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빠르게 의료진을 조직해 손상 정도를 분류하고 가장 위중한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은 부족한 장비 속에서도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직접 타박상과 열상을 닦아냈고 의료용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했습니다. 선생님, 저쪽에도 중상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좋아요. 마취 준비하고 봉합하러 갑시다. 폭격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크기에 항생제 투여는 필수였고 다행히 예정보다 많은 양을 확보해 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한 명씩 구조되는 동안 주민들은 눈물과 함께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코레아, 메르시 정말 고맙습니다. 짧지만 깊은 고마움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란과 한국, 민족과 국경을 넘어 서로 연결된 단 하루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두 한국 의료진은 폭격으로 멈춰버린 공간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한 후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스파한 외곽의 그 마을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였습니다. 마을 내 병원은 1시간 거리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나마도 폭격 이후 환자들이 몰리며 진료 불가 상태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곧 그 마을의 유일한 병원이 된 셈이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마을회관을 임시 응급치료소로 꾸몄습니다. 책상을 나란히 놓아 수술 침대를 만들고 조명을 대신할 랜턴을 설치하며 급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지혈, 봉합, 골절, 고정, 화상 처치.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처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밤새 27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동이었고 몇몇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한 소녀는 머리에 파편을 맞아 출혈이 심했는데 다행히 작은 응급 두개절개 처치를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현주 간호사는 4시간 동안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반복하며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마을 주민 중 일부가 왜 우리를 도우려 하느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며 더군다나 동아시아인이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퍼졌던 겁니다. 우리는 직접 마을 대표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단지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조국 한국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병원이 없어 길바닥에서 치료받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지금 당신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통역을 거쳐 이 말이 전해졌을 때 마을 노인 중 한 분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해한다는 말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왔습니다. 다친 환자를 직접 옮겨오고 식사를 나눠주며 손수 천막을 세워 우리를 위한 쉼터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셋째 날 밤 이현주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씻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으려면 깨끗하게 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자 한 꼬마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그 질문에 이현주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배워왔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을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작은 웃음과 따뜻한 인사는 우리가 만든 어떤 의료 처치보다도 강한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폭격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마음을 주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오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폭격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스파한 외곽의 그 작은 마을에도 드디어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임시 진료소에는 여전히 줄이 길었지만 주민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고, 구조대와 NGO 팀들도 점차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40분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북쪽 끝, 오래된 점토집 한 채가 폭격 당시 반쯤 무너졌는데 그 안에 한 소녀가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정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지역은 이틀 전 수색이 끝났고 주민 대피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 김수연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조카 하디에 찾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집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김 선생님은 이현주 간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의료장비 가방을 챙기고 현지 구조대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붕괴 잔해로 가득했고 중장비가 접근하기엔 너무 협소한 골목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요, 이쪽입니다. 아이의 삼촌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두꺼운 점토 벽돌과 기왓장이 흩어져 있는 부엌 뒤편이었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자 그 안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하디에야? 하디에, 괜찮니? 이현주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무서워요, 저 다리 아파요. 김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앞장섰습니다. 구조 시작합니다. 이현주 선생님, 응급처치 키트 준비해주세요. 현장 지혈 가능하게. 구조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진동에도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었고 파편이 아이의 신체를 자극하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출혈 가능성도 커지고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망설일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조심스럽게 벽돌을 드러내고 김 선생님은 아이가 눌린 다리 부분을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정강이에 뾰족한 나무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출혈이 진행 중입니다. 신속히 지혈하고 파편 제거 후 고정합니다. 이현주 선생님은 수술 장갑을 끼고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디에야, 눈 감고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 너는 지금 정말 용감한 거야. 김 선생님은 침착하게 파편을 제거한 후 지혈 붕대를 감고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들어올려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노인은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레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디에는 임시 진료소로 옮겨져 후속 치료를 받았고 저녁 무렵에는 다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졌어요.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마을은 처음으로 전기 조명이 들어왔고 주민들은 작은 모닥불 옆에 모여 한국 의료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폭격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한 지금은 여기가 내 이웃이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더 용감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손에 작은 그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우리랑 같이 있는 그림 그렸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이들은 단지 구호활동을 온 의료진이 아니라 전쟁 속 생명을 잇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구호활동을 시작한 지 5번째 날 아침, 이스파한 외곽의 작은 마을은 여전히 잔해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처음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김수연 선생님과 이현주 간호사는 새벽부터 마지막 환자들의 드레싱을 갈아주고 남은 응급약품을 정리했습니다. 진료소 한켠에는 몇 시간 전까지 울부짖던 아이들이 간이 침대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주민들은 직접 만든 의자에 앉아 의료진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철수 예정일이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다음 팀이 도착할 예정이니 귀국 준비를 해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짐을 꾸리던 중 마을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디에이 오빠였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아랍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선생님, 제 동생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이현주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있었던 모든 이유 같아요. 출발 직전 김 선생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인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부를 도왔을 뿐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조용히 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눈물만 보였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차량이 떠나는 순간 마을 입구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 이스파한 시내에 도착한 후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짧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나타난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마음만으로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기록으로 남을 일도 많지 않지만 그들이 직접 본 사람들의 눈동자와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폭격 이후 아무도 찾지 않았던 마을에 한국인 의료진이 남긴 것은 치료보다도 더 큰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